자, 직권의 변화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권의 변화는 이제 땅덩어리가 움직여요. 그 땅덩어리 움직이는 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도 이제 큰 범위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 좀 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지진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날 거고요. 지진 대 화산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맞물려서 이제 판이 움직여야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구 내부 에너지의 방출이 일어날 때 화산이 폭발하거나 아니면 지진이 일어난다. 됐죠? 뭐 어렵습니까 이거? 쉽죠? 지진대 화산대가, 그러니까 지진이 자주 발생한 좁고 긴 띠를 지진대라 그러고,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화산대입니다. 화상대가 아니라, 그렇죠? 화산대, 그렇죠? 오타났네. 고친다고 고쳤는데 자꾸 이러네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아무 때나 일어납니까? 아무 데나 지진대, 화산대야? 그럼 어디죠? 아! 화산하고 지진이 어디서 있나요? 배운 거예요. 맞나?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다 어디서 일어나는가?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뒤에 또 나와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은 좀 알고 가셔야죠. 판과 판의 경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진대와 화산대가 거의 일치하는 이유가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거지?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점을 찍어놨어요. 이제 화산과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데를 점을 찍어놨어. 근데 일어나는 데가 딱 결정적이죠. 그죠? 네, 보이시죠? 여기 봐. 졸라 많이 일어나죠. 여기 막 미친 듯이 일어나죠. 여기. 그죠? 여기 이제 일본 새끼들 있죠. 여기. 그죠? 그죠? 여기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 정도는 알아두세요. 여기가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태평양 주변에 따라 분포하고요. 가장 많은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 링 오브 파이어 이렇게 불러요. 해석해봐 뭐야? 그지? 요걸 이제 불의 골이다라고 불러요. 불의 골. 거의 대부분 다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판의 경계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했고요. 그러면 판이 뭐고 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보겠다 이거지. 됐죠? 자, 그럼 이제 판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앞에서 지각할 때 한 거랑 똑같은 거야. 다만 구분 기준이 달라졌죠. 우리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거 나누는 기준이 뭐였어? 네? 뭘로 나눴냐고요? 지진파의 분석, 그죠? 그걸로 나눈 거야. 그렇게 보면 상태와 물질의 성분으로 나눈 거야. 그지? 맞지? 맞지? 그럼 판은 뭐냐? 그거랑 조금 별개로 움직임 갖다 하는 거야. 같이 움직이는 새끼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판 자체의 의미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판, 여기. 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는 거예요. 즉, 멘틀이 용융된 고체. 그지? 그거라 그랬지. 그러면 핵에서 멀어지면 굳을 거고 핵에 가까워지면 액체에 가깝겠지. 그지? 그러니까 위쪽은 아예 지각하고 붙어서 같이 다녀요.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약 두께가 100km의 단단한 암석권 여기까지를 판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었죠. 여기는 해양지각, 여기가 해양지각, 여기가 대륙지각이에요. 거기에 상층부의 멘틀이 여기에 붙은 것 뿐이지. 됐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걸 판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륙지각, 해양지각의 특징하고 똑같아! 근데 단 멘틀 상층부가 붙은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륙지각에 상부 멘틀 붙으면 되고요. 해양지각에 상부 멘틀 붙으면 돼요. 됐죠? 이거 두 개 중에 누가 두껍다고요? 나! 뭐가 두꺼워? 대륙지각이 두꺼워. 아이, 그림 봐. 두껍잖아. 그치? 얘가 두꺼워. 그럼 대륙판이 두꺼운 거야. 똑같은 거야. 알겠어? 원래 같은 높이였는데 여기서 물이 눌러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두께가 얇아지고 단단해졌다 그랬지. 그럼 대륙판하고 해양지각 중에서 누가 밀도가 커요? 해양지각. 그럼 밀도는 해양판이 큰 거예요. 됐냐? 무슨 말인지. 여기 하나 더. 얘는 화강암질. 이 새끼는 현무암질. 자, 요거까지 알면 이제
지각은 다 한 거야. 판이랑. 됐습니까? 두께랑 밀도랑 어떤 암석으로 돼 있는지. 됐어요? 그럼 끝난 거야. 자, 그러면 그 밑에, 즉 100km 밑에는 뭐라고 부르냐? 이걸 연약권이라고 부른다고. 됐습니까? 연약권. 됐죠? 그래서 얘는 100에서 400 정도. 됐어요? 얘가 부분 용융돼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멘틀의 대류! 움직여. 얘가 뭐야? 판의 원동력이지. 됐어요? 그러니까 암석권, 판이 연약권 위에 떠다니는 거예요. 됐냐? 무슨 말인지. 하실 수 있죠? 이거 뭐 어렵습니까?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약 한 10여 개 정도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 판은 멘틀 대류에 의해서 이동합니다. 그러면 판의 경계에서 졸라 부딪히고 막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여기서 일어나요. 됐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판구조론이라고 부른다고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대답들을 하네, 이씨.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하나 정리하고 가야 되냐면 이 판들의 분포와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자,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세계 지도 나와 있죠. 보이십니까? 이 판을 다 외우라고 하면 죽여버리겠지, 그지? 그지? 근데 어떤 학교에는 이걸 외워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지구과학 1을 가시면 이 판때기를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아, 그렇다 그냥 알고 계세요. 알았죠? 저런 판때기가 있구나.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어요. 판의 분포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판의 방향과 속도가 천천히 일어나겠지. 야, 땅바닥이 움직이는 것처럼 일어나면 지진이지. 그게 무슨 이동이야. 맞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이동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얘네들이 서로 다른 방향과 다른 속도로 운동한다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향과 다른 속도.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거나 멀어지거나 스쳐 지나갈 수 있지. 됐어요? 저건 한국말이고 저걸 이제 유식한 말로 용어를 써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판의 경계에서 부딪히거나 멀어지거나 스쳐 지나갈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저게 판의 경계 세 종류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이 판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됐죠? 그래서 판의 경계와 지진대 화산대를 보시면 멘틀 대류에 의해서 움직이는 판의 상대적 운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판의 경계에서 주로 얘네들이 발생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일치하지. 왜? 경계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의 움직임에서 이제 여기 지금 잘 보시면 화살표 보여요? 이거 외우라는 소리는 안 해? 화살표 볼 수 있지. 자, 그럼 여기 봐. 봐. 판이야. 판. 판이 이렇게 부딪힐 수 있지. 맞지? 멀어질 수 있지. 맞지? 어긋날 수 있지. 됐죠? 이렇게. 예. 됐죠? 예. 딱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는 거야. 딱 세 종류. 부딪히거나, 멀어지거나, 스쳐 지나가거나. 됐어요? 무슨 말인지? 딱 이 종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이걸 하나 알고 가야 돼요. 자, 멘틀 대를 지금 이거 위에서 본 거니까 평면적으로 좀 보면 이렇습니다. 멘틀이 만약에 상승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맞죠? 여기 지금, 여기는 판이 있는 거야. 판? 맞지? 그럼 얘가 하강이에요? 그럼 얘도 하강하겠죠? 그럼 하강하는 데는 모일 수밖에 없어요. 맞지? 그럼 이 새끼들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됐습니까? 도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가 어디 갔니? 분필. 씨. 여기다 놓고. 자, 여기 있는 새끼가 판이 있는 거야. 판. 보여? 보이지? 그러면 여기 봐. 여기는 판과 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과 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져. 어디일 때? 아, 멘틀이 상승하는 데는 판과 판이 멀어져. 맞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판과 판이 부딪히지. 그럼 얘는 뭐야? 멘틀이 하강하는 거지. 됐니?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멘틀 대류. 선생님 또 마그마요 이러면 안 된다. 알겠죠? 멘틀이 도는 거야. 알겠지? 할 수 있겠지,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위에서 봤을 때 이 그림이 되는 거야. 봐봐, 이 화살표는 줄 거야. 할 수 있어. 판과 판 멀어지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부딪히는 거지. 맞지? 여기 봐요, 여긴 부딪히는 거예요, 맞나? 네 책 봐, 있어요. 왜 굳이 이걸 안 보이는 거 보려고 그래? 책에 있잖아. 여기 보면 어긋나지? 경계 세 종류 있는 거야. 됐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그지? 나중에 이제
지구과학 원을 가시면 여기 이제 누구누구다 위를 이 위치를 다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 화살표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화살표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합니다. 하나하나 이제 첫 번째. 판과 판이 만나. 이걸 뭐라 그러냐? 유식한 말로 발산형 경계 이렇게 부릅니다. 판과 판이 만나. 아유, 미쳤다. 벌어졌다. 쏘리. 판과 판이 벌어져. 발산형 경계. 이제 벌어져. 발산형 경계. 쏘리. 그래서 멘틀 대류의 상승. 그치? 상승하는 부위에 생기겠지. 판과 판이 벌어지는 거야. 벌어져. 자,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벌어지냐?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질 수 있고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질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 특징 보세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져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져. 그럼 여기 봐. 멀어져. 빵꾸 생겨. 빵꾸. 그치? 그럼 빵꾸로 그대로 내비둬?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마그마가 계속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럼 새로운 지각을 계속 만들겠지. 됐냐?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래서 해양과 해양이 멀어지면 뭐? 해저산맥인 해령을 만들어요. 됐어요? 여기가 벌어지면서 마그마가 올라와서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와, 산맥 되잖아. 맞죠? 맞죠? 무슨 말인지? 마그마가 올라와서 새로운 지각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열곡이라고 하는 골짜기도 만드는 거죠. 얘네들이 쭉 있으면 골짜기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리고 화산활동이 일어납니다. 지진도 발생하고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됐어요? 여기 대표적인 예가 동태평양 해령, 대서양 해령인데 잘 봐. 몰라도 뒤에 해령자 붙었잖아. 그지? 그죠? 요거는 몰라도 돼요. 어차피 해령이야. 그럼 해령은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계야. 그럼 여기에서 마그마가 올라와. 해령이 만들어져요. 맞죠?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새로운 지각을 형성하는 거야. 지각 생성이라고 할까요? 됐어요? 요 개념 하나 들어가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해저 확장설? 나냐 안 나냐? 왜 안 나? 이씨 다 배웠는데. 자, 그러면 여기만 그려볼게요. 이게 산이 됐어요.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지각을 만들어서 점점점 옆으로 가는 거지. 맞지? 여기가 지금 해령이라고 하면 맞죠? 그러면 첫 번째 바다는 점점 넓어지는 거지. 맞지? 옆으로 가니까. 두 번째 해령에서 멀수록 지각의 나이 어떻게 될까요?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져서 지각의 나이는? 여가 베이비랑 게 점점점 오면 어떻게 돼? 나이가 많아지는 거지. 됐어? 그 다음 점점점 오면 퇴적물의 두께 나이가 많이 들면 구들살 생겨 안 생겨? 그럼 퇴적물의 두께 어떻게 되겠어? 두꺼워져. 사람하고 똑같은 거요. 나이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요. 알겠지? 그러니까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된다. 이게 해저 확장설의 증거. 그러면서 여기 거랑 같이 나올 수 있지. 왜? 해령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됐어요? 이거 헬스랑 디츠라는 미국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거예요. 알겠습니까? 중학교 때 헬스와 디츠도 외우고 그랬었는데 참, 그죠? 다 까먹은 거예요. 그죠? 이건 뭐 까먹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외우면 아는 거고 잊어버리면 모르는 거고. 맞죠? 다시 외우면 되지 뭐. 자, 얘네들은 물이었어요. 그죠? 그럼 대륙판과 대륙판은 육지에서 일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육지가 갈라져. 우와, 씨. 육지가 갈라지면서 확장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조심해야 돼요. 길고 깊은 골짜기는 뭘 만다고요? 열곡대. 여기가 열곡대예요. 그러니까 벌어지면 이렇게 분지처럼 만들어지겠죠. 계단형 분지로, 그지? 점점 멀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 평지를 열곡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산봉우리가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도 나오고 산봉우리가 이렇게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요 사이 골짜기를 열곡이라고 하는 거고, 열곡대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질 때의 평야를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골짜기라고 표시를 하는 거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를 따라서 화산 활동과 지진 동시에 일어납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동아프리카 열곡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동아프리카인데요. 여기가 벌어지면서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 바다, 혹시 여기 바다 이름 아십니까? 이 바다가 홍해예요, 홍해. 그러면 홍해가 갈라졌다는 말 들어봤죠? 아이씨, 모세가 빵 하니까 확 갈라졌다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여기 원래 육지였어요. 육지였는데 대륙판이 갈라지면서 많이 갈라지니까 오랫동안 해안선보다 낮아진 거야. 거기에 물이 차고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바다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건 나중에 바다가 될 새끼들이에요. 됐습니까? 더 시간이 지나가면. 알겠죠? 그게 열곡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얘네 화산과 지진 둘 다 일어납니다. 확인해 두시고요. 알겠죠? 얘네 지형에서 당연히 특징도 중요한데 화산과 지진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도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같이 정리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발산형은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렴형. 수렴형은 보니까 되게 복잡해. 그죠? 복잡합니다. 얘는 졸라 복잡해요. 자, 이제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는데 일단 수렴형 경계 자체는 멘틀의 하강부예요. 그러니까 모여야 되겠죠. 됐죠?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충돌을 하는데 만약에 빡! 여자애들이라 설명했는데 여자애들 막 대가리 막치기 하고 누가 세다 막 이런 거 안 하잖아. 그치? 여자애들 안 해. 그치? 남자애들 대가리 빡! 부딪히고 아프다고 한 새끼가 짖는 거야. 그치? 그치? 근데 대가리 둘 다 졸라 단단해. 빡! 절대 질 마음이 없어. 그럼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두 개가.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런데 빡! 근데 아야! 이게 들어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충돌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부딪히면 이렇게 올라오던가 아니면 한 새끼가 밑으로 내려가던가 둘 중에 하나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섭유평이라는 놈이 이렇게 와서 한 새끼가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됐습니까? 이 충돌형이라는 놈은 이렇게 와서 둘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아이씨, 그림이 좀 올라가는 경우야. 됐습니까? 그럼 이 차이는 뭐냐면 얘는요 두 판의 밀도가 비슷한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밀도가 큰 판. 밀도가 큰 판이 밑으로 내려가요. 무거우니까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하실 수 있겠죠? 개념부터 정리하고 가야 돼요. 알겠죠? 부딪히긴 부딪히는데 얘네들이 수렴형이라서 모이긴 모이는데 밀도가 비슷하면 위로 솟아 올라오고요. 밀도가 하나가 크면 그게 밑으로 내려가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야, 해양판하고 대륙판 중에 누가 밀도 크다 그랬어? 해양판이 밀도 크죠? 그럼 하양판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됐죠? 됐죠? 이거 안 가르쳐줘도 아는 거야. 그지? 내 밀도 얘기했으니까. 자, 그러면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아래로 섭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섭입형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해부, 습곡산맥, 호상열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자,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보세요.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해양판이고 여기가 대륙판이야. 맞죠? 그러면 이 새끼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걸로 써볼게. 해양판이 이렇게 오고 대륙판이 이렇게 옵니다. 그럼 이 새끼는 쭉 밑으로 내려가요. 얘는 옆으로 가고요. 그럼 여기 사이에 깊고 긴 골짜기가 생겨요. 됐습니까? 맞죠? 골짜기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아까는 여기서 화산이 계속 올라가고 마그마가 생겼어. 맞지? 그럼 얘가 다시 어떻게 된다고? 밑으로 내려간다고. 맞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되느냐? 여기서는 지각의 소멸이 일어나요. 어디에서요? 해구에서요. 됐어요? 해구에서 뒤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해령에서 생성돼서 해구에 뒤지는 거예요. 됐지? 무슨 말인지? 됐지? 지금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딱 떨어져 있어? 그건 아니지. 다 연결돼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생성돼서 여기서 뒤져서 다시 돌아가고 다시 생성되고 돌고 돌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구 전체 물질의 양은 변화가 없다고요. 맞죠? 암석의 순환. 됐어요? 저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봐봐. 이렇게 해서 얘가 끌고 내려가요. 그럼 여기서 마찰열이 생기겠죠. 그럼 여기서 마그마가 생겨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화산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화산은 해양판에서 생겨요? 대륙판에서 생겨요? 대륙판에 생기는 거예요. 됐습니까? 해양판에 생기는 거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고 화산이 빵빵 터지니까 여기에 이렇게 산맥들도 만들 수 있겠지. 됐냐? 무슨 말인지?
됐죠? 그걸 습곡산맥. 그리고 이렇게 생긴 섬들을 호상열도 이렇게 부르는 거야.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됐죠? 왜냐면 물이 밀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섬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해구, 습곡산맥, 호상열도. 화산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이제 대륙판 쪽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합니다. 맞죠? 그리고 이걸 베니오프라는 사람이 지 이름 붙인 거예요. 이걸 베니오프대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쓸리는데 여기를 베니오프대라고 지가 지 이름 붙인 거예요. 됐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일본 새끼들. 됐어요? 페루에도 있어요. 됐죠? 중요한 건 뭐냐? 산맥입니다. 여러분, 안데스 산맥은 서비평 경계 중에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화산이 존재합니다. 화산 존재합니다. 분명히 내가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화산이 일어나면 여기도 지진은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죠?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났어. 여기에 이제 해양판이 이렇게 왔다 치죠. 이 새끼 해양판이 이렇게 오고 이 새끼 해양판이 이렇게 왔는데 해양판 얘가 이렇게 들어갔어. 됐니? 그럼 얘가 밀도 크고 얘가 밀도 작은 거야. 됐니? 할 수 있겠니? 들어간다면 밀도 큰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섭입. 됐죠? 얘도 해구와 호상열도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밀도가 작은 판에서 화산활동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양한 깊이의 지진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도 지진, 여기도 지진, 여기도 지진, 여기도 지진이지. 그러면 얕은 거부터 깊은 데까지 지진이 다 일어난다고. 천발, 중발, 신발 나중에 배울 거야. 알겠지?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다 일어나. 알겠습니까? 얕은 데부터 깊은 지진까지. 화산활동도 당연히 일어나고. 대표적인 예가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해주냐? 만약에 이걸 지구과학 선생이 진짜로 고3 가르치는 애들을 하면 진짜로 이 그림을 줘요. 그래 놓고 이 경계인지 맞추라고 해요. 지도 그림 주고. 이렇게 주면 맞출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안 줘. 그냥 마리아나라고 하는 그 지역이다 이렇게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전형적으로 세계 지도와 한 우리나라 지형의 지도를 다 외워야 돼. 알겠냐?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 알겠습니까? 만약에 지구과학 선생님 만나면 이렇게 낼 가능성이 높아요. 나중 되면 내가 다 외우라고 할 텐데 지금은 기본 정도로 이것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륙판 갑니다. 대륙판은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새끼는 밀도가 비슷한 두 대륙판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습곡산맥밖에 안 만들어요. 됐어요? 중요한 거. 봐봐.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올라와. 그러면 마그마가 뚫고 올라올 데가 없지. 계속 이렇게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는 화산활동이 없어요. 지진만 일어나요. 됐습니까? 이때 만들어진 산맥이 뭐라고요?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히말라야 꼭대기 가면 화산 분화가 없지. 다 뾰족뾰족하지. 됐지? 근데 안데스 산맥에 가면 분화구가 있겠지. 됐지? 이게 그 차이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습곡산맥은 습곡산맥이고 똑같은 수렴형 경계긴 해요. 맞죠? 그런데 하나는 섭입, 하나는 충돌. 됐습니까? 하나는 충돌. 됐죠?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낚이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존형 경계. 아, 이건 졸라 쉬워. 봐. 근데 우리가 아까 지금 내가 멘탈 그림을 안 지웠단 말이죠. 상승하고 하강해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건 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어긋나지? 이제 그걸 생각해야 돼. 봐봐. 위에서 본 거야. 위에서. 하늘 위에서.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경계가 있는데 여기에 해령이 있다라고 생각해봐. 해령은 벌어지는 거야? 오므라드는 거야? 이런 잡것들을 방금 배웠는데 이씨. 해령은 오므라드는 데야? 벌어지는 데야? 아, 벌어지는 데잖아. 맞아, 틀려. 그치? 그럼 이 반대편에도 해령이 있다고 쳐봐봐. 그럼 벌어지지. 맞지? 그럼 여기 봐. 어긋나지? 됐어? 여기가 변환단층이야. 아, 여기가 변환단층이라고 쓸게요. 변환단층. 그래서 어긋나는 경계를 우리가 보존형 경계라고 불러요. 보존형 경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는 거야. 이건 잘 봐. 판과 판에서 해령과 해령 사이. 됐어요? 해령과 해령
수직한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해령과 해령의 수직한 사이. 됐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나와 있죠? 해령을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변환단층. 보이십니까? 됐어요? 수직으로 가로질렀잖아. 해령을 수직으로 가로질렀잖아. 맞죠? 거기에서만 생긴다고, 여기.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이걸 변환단층이라고 한다고요. 보존형 경계의 대표적인 예가 변환단층이에요. 어긋나는 애. 됐죠? 봐봐. 얘는 지금 요렇게 어긋난단 말이야. 요렇게 어긋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화산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마그마가 뚫고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진은 졸라 발생해요. 그게 산안드레아스 단층. 대표적인 예죠. 여러분 영화 재작년이니까 산안드레아스라고 있었지. 머리 후딱 벗겨지고 검정 아저씨 나오잖아. WWF 나오는 프로레슬링 아저씨. 일본이다. 미국 바로 워싱턴 DC 옆에 있는 거예요. 아까 그림 보시면 거기가 미국이죠. 이렇게 된 데가. 됐어요? 거기가 쭉 다 변환단층이에요. 그거 한번 잘못돼서 일어나면 진도 10 이상 일어납니다. 지진이. 좆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막 이렇게 돼, 이렇게. 다 작살나는 거지. 알겠습니까? 거기다 크게 날 수 있어요. 화산은 안 나요. 아시죠? 어찌됐든. 그래서 변환단층은 반드시 해령과 해령의 수직인 단층이 나타난다. 됐죠? 자, 그럼 아까 해령은 지각을 생성한다 그래서 맞지? 해군은 지각을 소멸한다 그래서 맞지? 그런데 이 새끼는 판을 생성하거나 소멸되지도 않아. 그래서 보존형 경계라고 부르는 거야. 됐습니까? 생성하거나 소멸하지도 않아. 그래서 보존형 경계라고 부르는 거야. 됐습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아까 나왔던 맨 처음에 나왔던 세계 지도에 나와 있는 그 경계들 있죠? 화살표 잘 보시고 걔네들이 어떤 위치인지. 알프스 히말라야가 어디 있어요? 이 그지들아. 히말라야 산맥이 어디 있어요? 그거 위치도 알고 있어야지 인간적으로다가. 그지? 인도 위쪽 있잖아요. 북유럽 쪽에 알프스 있고 히말라야는 인도 위쪽에 네팔하고 이렇게 있잖아. 나중에 다 알아야 돼. 알았냐? 여기 지금 그거 잡고 있어야 돼. 알았냐? 그 남미는 이쪽이고 북중미는 이쪽이고. 됐죠? 할 수 있죠? 안데스는 남미에 있어. 그죠? 그죠? 들어봤지? 들어는 봤어. 그제? 걔가 어떤 경계고 어떻게 되는지. 됐어요? 그런 식의 시험 문제. 잘 좀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화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화산. 어렵지 않아요. 판 경계는 내가 따로 할 게 없어. 여러분이 그냥 외워야지. 뭐 어떡할 거야, 그걸. 내가 뭐 어떻게 해줘. 그치? 이게 정리해주는 방법은 내가 알려주는데 걔네들을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극히 외워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여기 잠깐 보시면 보세요. 화산을 잘 보시면 요 밑에서 나오는 새끼가 마그마예요. 맞죠? 마그마가 빵 터지면 화산 기체가 나가요. 맞죠? 그래서 주변에 이 땅으로 지표에 흐르는 걸 용암이라고 해요. 맞죠? 그리고 빵 터지면서 가스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돌덩이나 무슨 가스 그런 뭐 화산재 같은 게 날아가죠. 그런 것들을 화산 쇠설물이라고 불러요. 그 정도만 아세요. 원래 이거 다 세워놔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어찌됐든 마그마하고 용암을 비교했을 때 마그마의 성분이 용암의 성분보다 더 많죠. 왜? 화산 기체가 빠져나간 게 용암이니까.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 정도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죠? 그 정도까지만. 자, 그러면 이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리고 지진 활동으로 인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그것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화산 활동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부터 볼게요. 일단 피해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화산이 터지면 용암이 흘러서 농경지와 마을을 피해를 준대요. 여기 봐. 상호작용 나오는 거야. 알겠지? 상호작용이 나오는 거야. 직권한테 영향 주는 거야. 그 다음 화산 불출물이나 뜨거운 가스가 혼합돼서 흘러내리면 뭐 생긴다고요? 산사태. 이것도 직권에 영향 주는 거야. 맞지? 그 다음 공기 중에 대량으로 화산재가 반출되면 햇빛을 차단해서 기온이 떨어진대요. 이건 기권에 영향 주는 거야. 맞지? 화산재가 퍼지면. 그 다음 유독가스가 방출되면 생명체 피해, 토양 산성화, 토양물의 산성화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생물권, 생명체 피해, 직권, 토양의 산성화, 수권, 물의 산성화. 됐지?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한테 이로운 점은 뭔가? 이로운 점은 식물이 자라는데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줍니다. 여기 뭐가 풍부하냐면 무기질이 풍부한 토양이 됩니다. 화산재 무기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에 가면 좋은 흙이라고 하면 검은 흙이죠. 검은 흙. 그 부식토 섞여 있는 거, 그죠? 양분 섞여 있는 거. 그렇게 낸다고 보시면 돼요. 되죠? 그 다음 화산 활동으로 독특한 지형과 온천, 그래서 관광 자원으로 쓸 수 있죠. 돈 벌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유용한 광물이 생성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금, 은, 뭐 여러 가지 뭐
뭐 마그네슘 이런 광산들이 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걸 끌어올라왔잖아. 그러면서 식어지면서 광산이 되는 거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요거 지열 발전을 통해서 난방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게 사람한테 이로운 점. 됐죠? 어렵지 않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화산 불출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 이것도 뭐 어렵진 않아요. 화산 주변에 제방을 쌓는다. 화산 불출에 물 뿌리네. 야, 씨, 용암에다 물 뿌려봤자 뭐, 씨, 거기서 가. 어찌됐든, 한대요, 알았죠? 일단은 뭐 살고 봐야 되니까, 그치? 일단은 물 뿌리고, 그치? 주변에 제방을 쌓는 건 사람이 이게 집이 있으면 화산, 그러니까 막 용암이 아니더라도 화산, 그러니까 용암에 의해서 뭐 그런 돌이나 이런 거 다 녹았을 거 아니야. 그게 물처럼, 그러니까 비가 폭우가 많이 내면 진흙이 막 확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오는 거야. 산에 있는 것들이. 그거 졸라 뜨겁겠지. 한 500도, 600도 된단 말이야. 원래 안에 온도가 3000도씨가 넘어요. 그게 나오면 졸라 뜨거울 거 아니야. 식어도 5, 600도 할 거 아니야. 5, 600도 니네 손 봐봐. 물 100도씩 끓어도 뒤질라 그러는데, 그치? 500도, 600도 되면 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제방을 쌓아 놓는 거지. 옆으로 가라고. 됐냐,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화산 불출구 주변에 댐과 수로를 건설합니다. 댐을 건설하면 일단 막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수로가 있으면 그 물과 함께 만나서 식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굳어지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막아내면 된다. 그냥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됐죠? 사람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죠? 저게 나오는 걸. 안 나오게끔 해야지. 자, 화산 불출을 발생하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지진 볼게요, 지진. 자, 지진이 빵 생겨요. 지진이 빵. 그러면 지진에 의한 피해를 보시면, 산사태 발생하고 지표면이 갈라져요. 그래서 직권에 영향 주겠지. 그 다음에, 가스 누출, 전기 누전이 발생하겠죠. 2차 피해로. 그죠? 전봇대 무너지고 막, 그죠? 그러니까,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나 대기오염. 이건 생물권이나 기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2차 피해라고 보시면 돼요. 1차 피해는 땅이 갈라지거나 막 요동치죠. 그죠? 그것만 무너지면 되는데 2차적으로 전신주나 가스나 배관 터져버리잖아. 그러니까 2차 피해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조심해 두셔야 돼요. 해저에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 해일이 발생해요. 이건 수권과 생물권에 영향을 준다고요. 즉 땅에서 지진이 일어났긴 했으나 그 진동이 물에 의해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직권이 수권한테 영향 주는 겁니다. 지진 해일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파도가 오면 여러분 이렇게 와요. 맞죠? 파도가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그래서 일본도 왔다가 그게 왜 작살이 날라 하면, 태평양이야. 졸라 넘지, 바다가. 그럼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그 직권이 위에 물이 있는 거야. 그 바닷물이. 얘네들이 살짝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야. 살짝. 아주 살짝. 그럼 전체 태평양 바다가 둥 되는 거야. 됐냐? 무슨 말인지 알겠냐?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럼 그 에너지 장난 아니겠지, 그치? 야, 하물며 연못가에 큰 돌덩이 던져도 졸라 크게 일어나는데, 그치? 바다가 한번 왔다 갔다 한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엄청난 에너지가 한꺼번에 밀려오겠지. 근데 걔네들은 순차적으로 오는 거지. 파동이 계속. 그러면 이게 계속 쌓이는 거야, 이렇게. 계속 쌓이는 거야. 계속 쌓이는 거야. 계속 쌓이는 거야. 그러다 바람까지 불어주셔. 그럼 이 파도가 이렇게 오는 거지. 이러고 와, 이러고. 그래서 건물을 빡! 끌고 가지. 그럼 거긴 아무것도 안 남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진 해일이 빡! 때려서 사람이 죽진 않아요. 이걸 빡! 때리면 자동차 건물이 다 부서져서 물 위에 다 뜨지. 그럼 사람이랑 같이 훅 내려오지. 그럼 전봇대에 맞고 막 자동차에 맞고 막 이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거의 2차 피해로 뒤진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다. 하여튼 어찌됐든 그런 식이다. 됐죠? 지진 해일은 지진과 수권에 관한 거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 지진, 얘를 이제 이용하는 거. 지진파 분석. 방금 전에 했죠? 내부 구조와 물질. 지진파를 이용해서 석유나 유용한 자원들을 매장량을 찾을 수도 있죠. 지질 구조를 파악해서 댐이나 도로 건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약한 집안인지 아니면 단단한 집안인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할 수 있다고요. 지진파를 가지고. 물론 지진파가 생짜로 오면 지진이 일어나겠지만 그걸 우리가 이용을 하면, 됐죠? 훨씬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지진 피해의 예방 대책 읽어보면 되지 뭐. 요거 하나? 내진 설계? 내진 설계. 내진 설계를 안 하면요, 땅이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건물은 땅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팍 해서 그냥 쓰러지는 거야. 내진 설계를 하면 이 건물이 땅하고 같이 흔들려요. 그럼 참을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일본은 다, 거의 대부분 모든 건물이 다 내진 설계가 돼 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는 큰 건물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살고 있는 아파트 내진 설계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내진 설계돼 있으면 아마 집값이 한 5배 이상 뛰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졸라 비싸요. 그 들어가는 그 강철이나 이런 게 되게 비싸거든요. 설계도 한 2, 3년 더 걸려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내진 설계 우리나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만약에 지진이 진짜로 한 5나 6 정도, 그 포항 지진 7전도 왔는데도 봐서요. 건물 다 떨어졌지 막. 그럼 작살나고, 그지? 일본은 빈번하게 와요. 그 7 정도는. 6에서 7은. 그러니까 10에서 15 정도까지 견딜 정도로 만들어놨다고, 걔네는. 그러니까 걔네 보면 지진 10이 와도 그냥 흔들리고 말아요. 캐비넷 정도 떨어지는 거 정도 끝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10이 오잖아요? 이 아파트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진이 났다 그러면 무조건 튀어요. 어디로? 바깥으로.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건물 중에 안전한 건물 없어요. 알겠습니까? 일단 바깥으로 튀어.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데로. 그러니까 공원이나 놀이터. 됐습니까? 나무야 쓰러져봤자 뭐 다리 정도 다치겠지만 건물이 쓰러지면 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데로 일단 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너네들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막 포항 지진 나고 이러면서. 그죠? 책상 밑에 들어가서 뭐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라고 했잖아. 절대 그러면 뒤져! 학교 건물이 제일 약해! 졸라 오래돼서 앞사당에서 뒤지는 거야. 무조건 튀어. 알겠습니까? 운동장 나가면 되잖아요. 주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죠? 운동장 한가운데 딱 서 있는 거야, 이렇게. 뒤지진 않아요. 알았죠?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지? 그런데 도로로 나가는 순간 뒤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 집에 간다고 뛰쳐나가지 말고. 알았지? 무슨 말인지? 우리나라는 건물이 그렇게 안전한 게 없어서. 어찌됐든. 그리고 지진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미리 숙지한다. 엘리베이터 안 타는 거, 맞죠? 계단으로 뛰는 거,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건물이 없는 데로 가는 거. 됐습니까? 뭐 이걸 대가리 이거 무조건 튀어. 됐습니까? 거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했다. 그럼 초기 대출 매류율이 있어요. 그러면 뭐 머리를 보호할 수 있게끔 어디에 숨거나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내가 나갈 수 있는 문을 확보하고 가스밸브와 뭐 이런 걸 잠근다. 뒤질 것 같으면 그거 언제 하고 앉았어? 그지? 일단 튀고 버는 거지. 됐습니까? 그거 말이 안 돼 그거. 그렇게 또 뒤지는데? 알겠습니까? 그건 일본처럼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집.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요. 왜요? 안 무너질 거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집들은 다 무너져요. 알겠습니까? 졸라 비싼 집 그 고층 건물 빼놓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단 튄다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하나. 알겠죠? 이렇게 튀시면 됩니다. 됐죠?